네, 국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의원실 라이브입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제 좋은 소식이 전해졌죠. 네. 어제요? 네, 오늘 새벽? 새벽입니다. 네, 2시쯤. 잠 못 잤어요. 잠 못 주무셨어요? 지금 눈이 지금 무겁습니다. 저는 한 3시쯤 눈을 떠서 예. 핸드폰으로 딱 보고 그 다음부터 못 잤습니다. 예. 네, 근데 아무튼 정말 너무 예. 반가운 소식이었고, 일단 이제 그 어제 특검팀이 네. 그 윤석열의 재구속에 엄청 공을 들였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는 66페이지, 178페이지의 PPT, 거기에 300페이지의 의견서까지 더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어떤 부분을 법원이 재구속의 사유로 가장 필요하다고 봤을까요? 그 내란 특검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특히 온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것은 구속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죠. 예. 예. 증거 인멸 우려 네. 이렇게 이유를 굉장히 간단하게 달았어요. 네. 어떤 부분에서 증거 인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봤다고 보세요? 실질적으로 영장 실질 심사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남 탓을 하잖아요. 다 부하 탓. 네. 예. 그것은 뭐냐면 증거 인멸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아. 예. 그것은 법원에서 아주 명쾌하게 분명하게 윤석열 씨에 대해서 이건 증거 인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유가 되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 네. 있는 것이죠. 이제는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윤석열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테고 전반적인 이 내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제 수사부터 재판까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일각에서는 윤석열이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오히려 소환 조사에 잘 임하지 않지 않겠느냐, 네, 피하지 오늘도 않겠느냐. 안 나갔죠.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본인이 안 나온다고 계속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씩 그 사건의 전모가 내란에 실질적으로 윤석열 씨가 무엇 때문에 위헌적인 이 계엄을 했고 또 누구한테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국무회의 때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로 그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그 외란까지 해왔다라는 의혹들이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깊은 내용들이 이제 속속들이 다 밝혀질 겁니다. 아마 이제 그 계엄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북한에 네. 무인기까지 보내고 이제 내전까지 일으키려고 했던 네. 그런 혐의들에 대한 전반적인 진실도 규명돼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것은 외환죄죠. 예. 지금 내란죄로 지금 이제 처벌을 지금 구속이 됐지만 이 내란 위헌 불법적인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 드론 사령부를 통해서 평양에 계속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내용들이 이제 속속 외환죄로, 이게 외환죄거든요. 예. 외환죄 정당화하기 위한 이런 내용까지도 이번 특검팀에서 아주 깊이 있게 조사가 이루어질 거로 봐집니다. 네, 사실 이제 재구속된 전현직 모든 대통령을 통틀어서 재구속된 사례는 처음이고요. 네. 지난 구속 당시에는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 신분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냥 일반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대우라든가 달라질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벌써 오늘 구속 지금 현재 경호처에서 다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이죠. 예. 생각해 보면 사실 내란범인데 내란범을 우리 세금으로 경호를 하고 있었던 꼴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반바지 입고 개 산책 시키고 네. 보리밥 먹으러 다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합니다. 아, 탈옥시켜줬잖아요. 네. 주기현 판사가. 저도 사실 어제 그렇게 잠 못 자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넉 달 가까이 이렇게 자유를 줄 정도의 일이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기현, 뭐 심우정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 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조의대까지요. 네, 예. 조의대까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국민들은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내란을 일으킨 모든 동조자들, 네. 그 내란범들에 대한 중형, 네. 여기까지가 이제 내란에 대한 처벌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습니다. 아직도 내란 네. 중이죠. 네. 아직도 국민의힘은 지금
이 위법 부당한 12.3 계엄에 대한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탈당도 과거에 본인들이 요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게 국민들이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민들한테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상계엄 이 해제하기 위해서 뭐 저뿐만 아니라 무장한 우리 무장한 계엄군들이 있는데 우리 잡혀갈 것을 각오하고 국회로 막 뛰어 들어가잖아요. 담 넘어오는 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표 라방하면서도 왜냐하면은 이 위법 부당한 계엄, 국민들한테 총칼을 겨누고 있는 친위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는 이 계엄을 해제를 해야 되는데 추경호 이런 사람 등등등등 이 그 국회 본회의장에 못 오게끔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 명쾌하게 지금 규명이 안 됐거든요. 예. 이런 내용까지 이번 내란 특검에서 그 전체적으로 특검에서 이 내란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저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뒤쪽 질문이긴 했지만 먼저 한번 여쭤보면 네. 당시에 이제 본회의장에 계셨었잖아요. 네. 국힘 의원들이 일부만 들어온 걸 보셨고 일부는 이제 공지 때문에 오지 않는 네. 거를 상황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추경호의 안내 멘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직접 보신 게 혹시 있으신지?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예. 그 당시에 제가 저는 그 이 계엄이 한 10시 한 TV를 통해서 10시 한 20, 한 그 3, 4, 5분 정도였습니다. 정도 예, 예. 저는 여의도에 있었기 때문에 한 아. 바로 이제 11시 전에 저는 이제 국회로 이제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본회의장에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150명이 넘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하고 이 국힘의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의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동훈 본인도 지금 살기 위해서 거기를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잡혀가는 사람인데 예, 예.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에 들어와야 그나마 본인은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한 거겠죠. 네. 근데 이제 한동훈을 따르는 이제 한 10여 명의 의원들이 쏙쏙 모이더라고요. 굉장히 막 아주 이 긴장한 표현으로 그 이외에는 이제 국힘의 의원들이 계속 안 들어와요. 우리 이제 민주당 의원만 속속 들어오고 네네. 예 그리고 야당 의원들 들어오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계엄을 해제를 시켰는데 예.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왜 안 들어오는가 이 내용들을 보니까 결국은 추경호가 국회로 이제 계엄 해제하기 위해서 뭐 여야를 막느라고 다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게 예. 국회의원의 신분이니까 네. 그게 자세니까 국민한테 총불을 겨누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뭐 같은 당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전부 다 이 문자나 전화나 다른 형태로 해서 당사로 전부 다 유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뭐냐면은 친위 쿠데타를 동조한 거죠. 예. 그래서 엄중하게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 대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히 네. 국민의 대표고 국민과 국가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에 진짜 이렇게 위헌 위법한 계엄이 일어났는데 계엄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계엄이 일어났는데도 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네. 내란 동조죠. 그렇죠. 함께 내란에 참여한 거죠. 국회 본회의장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네.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한 거고 예. 또 표결에 와서 죄송합니다. 표결에 와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것은 본인의 의사이겠죠. 그러나 아예 표결에 못 들어오게끔 유도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이것은 내란의 동주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엊그제랑 어제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네. 됐잖아요.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이렇게 비슷하게 압수수색도 진행이 되고 네. 후에는 윤상현이라든지 추경호라든지 여러 가지 내란에 동조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도 이제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통과가 될까요? 국회에서? 당연히 체포동의안 들어오고요.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돼야 되죠. 예. 특히 국힘의 의원들이 우리 대표님 저기 그 체포영장 과거에 들어왔을 때 본인들은 체포동의안 들어오면 전부 다 하겠다라고 자네들이 결의까지 했잖아요. 예, 그랬었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지금 보면 윤상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명태균 그 공천과 관련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도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내란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아주 깊이 있게 관여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국가수사본부에서 공수처와 함께 윤석열을 체포하러 갔지 않습니까?
공간에. 예. 그때 공간에 가서 제일 먼저 가서 윤상현이가 맞고 맞아요. 예, 그랬던 예. 그 의원 아닙니까? 네. 이것은 내란 동조가 아니라 내란 공범 같은 그런 책임,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것이죠. 반드시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예.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란범과 내란 동조범, 내란 공범들까지도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내란 종식이 되고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예. 국민들한테 총칼을 겨눴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국가 만들기 쉽지 않죠. 예. 국민 주권 정부에서는 반드시 첫 번째는 내란을 종식시켜야 된다. 그래야 개혁에 앞장서서 나갈 수가 있다. 특히 이제 검찰 개혁, 정치 검찰, 그다음에 사법부 이번에 지기현과 조희대 판사 보지 않았습니까? 예. 지기현 판사가 탈옥을 시켜줬는데 특검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조사를 아주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재구속까지 시킨 대한민국 첫 번째 있는 사례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기현 판사가 굉장히 잘못된 그 탈옥을 시켜준 것이죠. 예. 물론 거기에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 내란 특검을 통해서 또 굉장히 많이 밝혀질 수 있는 내용들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사법개혁, 특히 언론개혁까지 신속하게 저는 개혁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신속하게 끌고 가야 된다. 특히 이번에 민주당의 대표와 이제 당 지도부가 새로 이제 비어 있는 자리가 이제 채워질 텐데요. 이번 국민과 그리고 당원들이 세운 우리 이재명 정부 그리고 국민주권 정부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지도부가 돼야 된다. 그 핵심의 첫 번째는 내란 세력 종식 그리고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을 신속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힘있게 힘 있는 그런 지도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내란 종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문제가 많은 다수의 증거물들이 이미 이제 좀 제거가 된 상황이고 법원에 제출할 증거가 진술뿐이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물증이 없어서 윤석열의 혐의를 좀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물증하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12월 3일 날 그 현장을 다 보았잖아요. TV를 맞습니다. 통해서. 예. 우리 국회의원들이 또 증인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현장에 요즘에는 이제 TV뿐만 아니라 유튜브까지 있어서 거기 현장에 와서 유튜브 해주셨던 분들이 직접 또 막아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온 국민이 증인이에요. 증거는 차고 넘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고형을 받겠죠, 법정 최고형을. 그렇죠. 네. 지금 지기현 판사가 이끌고 있는 재판부가 네. 뭐 이제 재판이 자주 있지도 않고 2주에 한 번씩 열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비공개로 열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제대로 내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내란 특별법을 민주당에서 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로 냈더라고요. 네, 네. 거기에도 좀 필요한 조항들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내란에 참여했지만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그 중간 간부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군인들 이런 분들의 비협조적인 이런 태도들이 굉장히 이번에 내란을 막는 데 있어서 유혈 사태가 발생이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참여는 했지만 뭐 군대는 지휘에 따르는 이런 아주 명령에 이렇게 순응하는 그런 아주 일사불란한 군대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계엄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고 예. 그렇게 총칼을 들이대지 않고 오히려 지켜냈던 그런 군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벌을 예외 조항으로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 뭐 이런 법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런 내란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원을 통해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있고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란에 동조했던 정당, 내란에 동조했던 정당, 이런 정당에 대해서는 국가의 세금을 들여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죠. 예. 그래서 지원하지 않는 내란 동조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뭐 이게 옳은 일이죠.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는데 그래도 박찬대 전 원내대표께서
저기 대표 발의하고 저도 공동 발의자로 이렇게 같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한 100여 분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100여 명이 넘나요? 그 제가 오전에 그 의안 정보 시스템 확인했을 때는 아직 발의가 안 된 상태던데 지금 상태는 언젠가요? 언제쯤 발의할 거라고? 저희가 이 논의를 한 3일 전쯤에 했었어요. 네. 예, 많은 의원님들하고. 예. 그래서 서명까지 다 해가지고 다 줬어요. 예. 이제 접수만 남긴 상황인가 보군요. 제가 볼 때 지금 접수가 돼 있을 돼 것 있는 같은데요. 걸로? 예. 알겠습니다. 뭐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신속하게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진숙 위원장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따로 받았다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국무회의 내부에서 이제 비공개 회의 내용을 밖으로 자기 정치에 이용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 그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하고 기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이런 행보를 어떻게 보세요? 이분은 네. 윤석열 씨가 임명한 방통위원장이에요. 네. 지금 이 중요한 것은 이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의 인사권자의 지위를 받는 게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공복이니까. 그런 입장으로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이 의견을 나눌 수는 있죠. 대통령이 이진숙 위원장한테 지시했겠습니까? 네. 그러나 마치 전 국회 여기 그 방통위원회 와서 대통령의 이런 지시사항을 마치 그 이양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왜곡된 거죠. 당연히 저기 그 국무회의에 참여 못하도록 지금 배제가 됐는데 당연한 결과죠. 배제 당연히 들어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할 때 네. 대통령실도 이제 국무회의 자격을까지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경하게 국무회의에서 배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만큼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윤석열 같았으면 격려했겠죠. 네, 윤석열 스타일로. 예. 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한테 따박따박 말대답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뭘 잘했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예.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